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옐런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이죠. 금융시장 마비되지 않는 한 조기금리 인하 없을 것. 자,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다. 금융시장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돼야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실물 경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 금리 인하 나오겠죠. 그 이전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리치세션 권고한다. 미국 부자들의 리세션 경고. 이번 불황은 부자들도 힘들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 연준, 중앙은행은 은행 등 암호화폐 보유 신중해야 경고. 계속해서 안 좋은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등 10명 중 8명, 올해 경제 어려울 것. 55% 암호화폐 투자 위험하다.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을 반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에서 하는 말을 반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의 수급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차단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빠져나가죠. 그쵸? 시장이 쪼그라들면 그들은 열심히 받아 나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자세하게 드릴 말씀 요 부분입니다. 자, 매크로를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반등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죠. 내가 흔들거리면 끝입니다. 지금은 대외적으로 사방이 온통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방이 흔들거리는 게. 구 시스템, 구 판때기, 그 부분을 부셔버려야 되겠죠. 잠깐만 머리 정리하고 갑시다. 초기 시장으로 흔들거리면서 원래 새로운 시장은 성장해 나갑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 팩트를 뒤집어 보면 연준이 대출문을 잠갔죠. 가계, 기업, 그리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자금이 안 돕니다. 명분은 뭐였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누가 만들었죠? 코로나가 만들었죠? 그리고 코로나가 오면서 중국이 봉쇄가 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원유에 대한 감산. 이 세 가지를 명분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왔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금리를 급하게 올렸고 수도꼭지는 잠겼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고요. 코인 시장도 폭락을 했고요. 채권 시장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락하고 나면 기술적으로도 레드캣 바운스, 반등은 기술적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 명분은 뭐다?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금리 상단이 오겠죠. 저는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좀 자세히 언급드렸다고 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2022년 폭락이 왔죠? 지금 주가와 지금 자산시장의 가격은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흐름상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시점 짚고 가겠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자, 금리 인상 중단을 하고 고금리를 상당히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실물 경제가 고금리를 유지할 만큼 건강하지가 못해요. 완전히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도 2008년도 이후 무려 15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15년,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성 돈을 투입하고 경제를 돌린 지 15년째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금리를 유지한다. 얼마나 자, 아까 연준 의장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국 전 연준 의장 옐런 그리스펀이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야. 제 기준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금리가 유지되고 있다가 상당 기간 유지되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고 경제가 박살나면 그대로 엄청난 또 금리 인하가 나올 겁니다. 단계적인 0.25, 5% 이게 아니라 0.25 내리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파괴가 되면 그대로 저는 금리 인하를 수직적으로 내릴 거라 봐요. 왜? 2008년도에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락다운 때도 그랬죠. 특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의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제 매크로관이고요. 물론 매크로관은 틀릴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제가 시황관을 언급드린 거고요. 시황관은 워렌 버핏도 누구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4차 산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바라보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차로 경기 대폭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등 나오고 훅 꺼졌다가 다시 이 고점을
탈출해가는 그 현상이 나오겠죠. 이게 2008년도 이후에 시황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틀리건 시나리오 1이 나오건 시나리오 2가 나오건 시나리오 3이 나오건 어떤 방향성을 그리든 시가총액은 100배 이상 성장합니다. 이건 방향성에서 정해져 있는데 그 과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 매크로 관을 언급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투자의 그루와 선수들은요, 시황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틀립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부분은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강위, 더불어서 연준의 금리 상단, 바로 중립금리, 요 부분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 요게 맞물리면서 그동안의 대폭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고금리 유지, 이걸 얼마나 많이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 기간 유지하겠죠? 그러나 유지하다가 실물 경제는 대폭락이 올 확률이 높아요. 왜? 지금의 경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15년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을 돌리는 건 연준의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을 돌릴 주체는 연준. 세상의 주인은 달러. 현재 그 주인이 바뀌는 거죠. 달러의 주인이 다른 시스템으로 세상을 돌리려고 만들다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판을 만들려면 과거를 부셔야 됩니다. 가상자산, CBDC, NFT, 메타, 블록체인. 4차 산업 세상을 이들이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봤으니까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바라보시죠. 러시아 재무장관, 국제무역에 달러 아닌 암호화폐 사용한다, 재강조. 러시아 재무장관이 크립토 무역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게 뭐죠?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새로운 판을 만들려면 과거를 부셔야 된다. 가상자산, CBDC, NFT, 메타, 블록체인. 그 부분입니다. 새로운 판을 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디지털의 경제를 땡겨왔다. 물가를 미친 듯이 올려서 양타를 깎고 시스템을 부셔버린다. 자, 그리고 연내 비트코인 약세장 끝난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스라엘 증권국에서 디지털 자산 금융 상품 간주 규제법 제정 추진한다. 이스라엘 증권국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금융 상품 범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ISA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마련돼야 한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개정안이 승인되고 적용되려면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스라엘 증권국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득권 국가 중의 하나이죠. 이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 WF 포럼 관계자, 암호화폐는 현대 경제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2022년 크립토 윈터를 닷컴 버블에 비유하면서 업계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역할을 인정하면서 암호화폐의 미래가 규제의 전망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 경제 툴킷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 세계경제 포럼 WF, 클라우드 슈팝, 독일계 유대인이 만들었던 4차 산업혁명, 더불어 세계경제 포럼,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 며칠 남지 않았죠. 앞으로 저는 다시 언급드릴게요. 암호화폐는 현대 경제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부입니다. 다음 문명의 새로운 판의 심장이죠. 그 혈관을 리플과 XRP가 만드는 겁니다. 자,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한국시장 도전장, 글로벌 최대 거래소 업비트 독주 위협한다. 자, 바이낸스가 한국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한국이 중요한 전 세계 기존 시장 중에 하나이죠. 코인 시장에서도, 글로벌 밸류 실물 경제에서도 중요한 위치, 테스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 과점 체제가 되는 그런 시장에서 지금은 업비트가 독점하고 있죠. 이 시장이 과점으로 나뉘어가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요. 결국 전 세계 파이가,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요. 이 모멘텀이 또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에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 4년 주기 관점 올해 바닥 나온다. 자, 비트코인 반감기에 올해 반감기 이전 해부터 상승권 추세가 전환되면서 반감기까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시점이죠. 늘 시장에 대한 시황관에 대한 방향성은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큰 그림과 4차 산업의 패러다임과 그런 트렌드는 방향성은 100%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기계적인 매입. 지금은 대폭락이에요. 4분의 1 토막. 떨어지면 기계적 매입. 폭등 나오면 일부 차익. 나머지는 끝까지.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수백 가지 이슈를 매크로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이걸 시황관으로 대입하면서 여기에 따라 기계적으로 또는 여기에 따라 시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한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뭐다? 매크로는 참고로 해나가면서 큰 방향성을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시황을 못 본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제가 시황을 상당히 오래 봤는데 10번 중에 6번, 7번 맞으면 4번 틀려요. 이 4번이 틀리면 내가 매매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또는 스윙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폭등 나오면 차익 실현 50% 미만, 50% 미만, 나머지 끝까지. 자,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폴리곤 기반 스트리밍 앱 세비지, 삼성과 파트너십이다. 자, 폴리곤 기반 스트리밍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세비지가 트위터를 통해 삼성과 고화질 사진 및 비디오 서비스 제공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에 따라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은 디스플레이 연결이 용이해졌으며 최대 8K 화질 영상 업로드가 가능해졌다. 삼성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깔아지고 있는 겁니다.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그 연결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다. 이 시기는 100%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리플 소식으로 돌아와 보시죠. 자, 후오비에서 2020년 12월 스냅시장 기준 XRP 보유자 대상 플레어 에어드랍을 지원합니다. 이제 플레어가 곳곳 대상으로 해서 에어드랍 되고 있어요. 그동안 딜레이 됐던 게 리플 CEO 올해 미국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제고를 기대한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게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언급되고 있어요. 자,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죠. 글로벌 4대 회계 법인 중에 하나이죠. EY, 어니스트 영과 그리고 딜로이트, 그리고 PwC. 조만간 암호화폐 증권 상품 여부 판단 이뤄질 듯 하다. 중요한 말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장선에서 브래드 갈량하우스가 올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제고를 기대한다. 트위터를 통해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조치는 정체됐다. 의도적으로. 제가 필터링해서 언급을 드리면 나는 올해 우리가 마침내 돌파구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저 또한 그래요. 가상자산 규제 제도의 원년이다. 그 시스템이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간다는 거죠. ISO 2002와 스위프트와 그리고 엑센추어와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리 대단과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과 미국 모든 기준점에서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디지털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가는 4차 산업과 공유경제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다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고요. 모든 사람의 기대를 충족하는 법안은 없다. 하지만 앞서 제시된 다양한 법안은 의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출발점 이상의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명확성 제고를 기대한다. 자, 그러면서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암호화에 대한 규제 명확성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유투데이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명확성에 대한 원년이 되는 기준점이 되는 해입니다. 자, 리플 CTO BSV 시총 10억 달러 미만 크레이크 라이트 리플 저격은 어불 성설이다. 저 또한 동감하는 말입니다. 자, 크레이크 라이트가 리플은 실패했다. XRP는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쓸모없는 펌프 앤 덤프 스캠. 이 말에 대해서 얘네의 시총은 1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래량을 봐도 상대가 되지가 않죠. 시총과 거래량. 심지어 얘네들은 오프체인 상태이다. 이런 그가 XRP를 저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 이런 걸 좀 방송에서 그다지 언급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필터링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서만 보시고요. XRP 레저가 새로운 수정안은 없습니다. 그 수정안은 뭐다? 바로 XLS20입니다. XRP 레저는 XLS20를 업데이트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통해
생태계 전반에 NFT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증인의 80% 이상이 이 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이는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자, 이제 NFT 시장을 잠식해 나갈 겁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죠? 이더리움 기반의 바로 이더리움 721, ERC721이 현재 NFT를 거의 95% 가까이 점유하고 있죠. 선점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CBDC, 노1이죠? 리플과 XRP와 리플 네트워크의 설계 노1의 이유. 그 다음 NFT,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에 대한 젖줄, 혈관을 만들어내고 있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자,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즉 덱스. 이 부분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XRP 원장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가 투자해 나가고 있는 첫 번째이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송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금융기관들과 송금기업들과 함께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에서 XRP 및 스텔라가 미래 결제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의 하버드. 자, 보면 미국의 하버드 보고서는 리플과 스텔라가 전 세계적으로 더 빠른 CBDC 청산을 촉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플의 XRP 및 스텔라는 여러 국제기업에서 선호하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대학교는 최근 미국의 디지털 달러의 경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형식의 피아트 통화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즉 CBDC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성숙했다고 언급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리플 및 스텔라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국제 비즈니스에서 선호되는 선택이 동시에 수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한 이 두 블록체인 플랫폼이 AI 및 기계학습의 힘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즉각적인 CBDC 결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7단계 자동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7개로 지침에 따라 FX 인터페이스는 피아트를 XRP 또는 XLM으로 변환합니다. 자, 리플 및 스텔라의 시장 침투가 증가한다. 자, 리플의 XRP와 스텔라는 ISO 2002의 일부가 되어 CBDC에 적합하고 호환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작동할 수 있으며 리플 및 스텔라는 이러한 거래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ODL 솔루션을 40개국 이상으로 확장하고 있고 세계 경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리플은 ODL 서비스 시장 40개국으로 확대했고 여기에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미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이미 인공지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AI,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힘을 활용하면서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중요한 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제 촉으로, 직관적인 촉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멘탈이 흔들거리거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거나 이 손을 놓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끝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사방이 온통 흔들거리고 있죠. 제가 항상 엎드리죠. 이 방향성은 100% 정해있다. 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또한 참고사항으로 언급드릴게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를 보게 되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인텔, SAP. 자, 기득권이 같죠? 제가 거듭 언급드리지만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XRP이건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의 중앙기관이건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의 중심에 누가 있던 간에 전 세계 미래를 만들어낸 애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 패거리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시스템의 주인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의도적인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시기와 맞춰서 가상자산 제도의 규격이 원년이 될 소송에 대한 소식이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